네, 안녕하세요. 네,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생 많으셨고 승소하셨으니까 축하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판결 나오고 김지은 씨하고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셨나요? 저희가 선고 끝난 후에 대법원 앞에서 간단히 기자회견을 하고 예, 저희 변호인단 중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예. 저는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지만 사진과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 김지은 씨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 네, 네, 아, 맞습니다. 뭐라고 하셨대요? 덤덤하게 이제 정말 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네, 라고만 들었습니다, 저는. 예상하셨나요? 저희는 실제로 저희는 파기환송 되지 않을 것이고,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플랜 B를 따로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 대비한 발언문을 아예 준비도 안 했다 이거죠. 네, 음, 맞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그 판결문 쭉 보시고 가장 그 의미 있다고 할까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대법원 판결문은 사실 그 2심에서, 항소심에서 판단했던 내용에 있어서 그 항소심 판단이 특별하게 잘못되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위력의 존부 및 행사에 관한 법리, 음, 기타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등등 봤을 때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어, 간단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2심에서 10개 범죄 혐의 가운데 9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그 10개 범죄 혐의 전부 다 무죄라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완전히 극적으로 1심과 2심이 바뀌었었는데 그때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그 항소심에서 이제 6명의 변호사들이 추가로 합류를 한 그 6명 중에 한 명이어서 예. 저는 이제 1심에서 함께 참여했던 세 분과는 달리 아, 그 1심 판결문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예. 합류를 한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항소심에서 저는 이제 항소심 판단 선고만 들었는데 예. 그때 네, 감회가 조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 그 판결문, 2심의 판결문에서는 어떤 네. 점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세요? 2심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음. 마치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서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하게 신빙성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진술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 또한 음. 신빙성이 있었고 추가로 2심에서는 피고인이 나와서 법정에서 진술을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충분히 참작이 돼서 2심에서는 판단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그 유죄 쪽으로 입증뿐 아니라 확실히 더 증명이 됐다 이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언론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만 자꾸 도드라지는 건 왜 그럴까요? 저도 그 부분에 어, 조금, 네, 왜 항소심 이후에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예, 네,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 새로운 용어고, 예,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만을 염두에 두고, 이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예, 판단하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단어에만 조금 강조를 하는 언론이나 다른 여타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 판결문에 대한 언급이 예, 항소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성폭력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의 태도라고 하면서 언급이 되었던 것이고 네, 네, 1심에서도 이 판례가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예, 예, 재판부의 이제 판단의 시각이 달랐을 뿐이어서 예, 네, 유독 이렇게 언론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위계, 즉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행, 성폭력 그 판단이 중요한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네, 그래서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증거가 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주변 증인들의 진술 등등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제 그 가해자는 거듭거듭 아니라고 뭐 주장을 하고 뭐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쪽을 입증하는 증인도 또 동원하지 않았었나요? 네, 반대쪽 이제 가해자 쪽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쪽이 별로 신빙성이 없더라. 네, 그 1심에서도 그 증인들이 나왔었고, 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재차 양쪽에서 증인을 신청을 해서 예,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도 출석해서 진술을 했고, 예. 다시 한번 그리고 저희 피해자 쪽에서 신청한 예, 증인들도 다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제 모든 증인을 직접 보고 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였을 때 예. 피해자 쪽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이번 판결,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네, 뭐 이 얘기를 하면은 다시 한번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마치 일반화시켜서 피해자는 무조건 이럴 것이다라는 정형화된 피해자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네. 성인지 감수성 이론의 전반입니다. 그렇죠. 이야기하는 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성폭력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 잘못된 이른바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는 계기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겸 변호사였습니다.